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만약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럼 제한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김진욱 박사께서 나오셔서 김진욱 박사는 최초의 기술 개발을 전기차에서 이제 나오는 전자파나 이런 손실되는 에너지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기술을 특허를 내서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론상으로 17%, 18%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같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약에 대한민국 전쟁이 시작했을 때 총 에너지 쓰는 총량의 만약에 10% 이상만 우리가 다시 재생을 해낸다면 우리 며칠 동안 더 버틸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김진욱 박사께서 나오셔서 에너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미 앞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뛰어난 기술과 그리고 제품들을 만드는데 아직 저희는 가설에 가깝고 그거에 대해서 제품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에 저희가 에너지라는 조금만 조미료가 넣으면은 어떤 식의 전쟁을 할 수 있고 그 전쟁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잡고 있는 이 이기는 전쟁이란 키워드를 본다고 하면은 장성에 닿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제일 기본적인 게 에너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자전, 그 전자전을 하고 있는 거가 도필되는 게 정보였죠. 그래서 정보가 제일 필요했었고 그 정보에 의해서 전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전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기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싸우게 된다고 하면은 비슷한 싸움이 있다가 누군가 어떻게 싸우고 전쟁에서도 현재 나오는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먼저 전력을 차단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전자파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냥 다른 건 아니었고 전기 버스에서 먼저 운영됐던 거 그리고 발전소에서 운영됐던 거에다가 IoT에 접목해서 그 IoT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중에는 센서들을 가동시켜 보고 에너지를 유도하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기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에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워낙에 앞서 말씀드린 기후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템 중 하나가 전기차가 있죠. 근데 전기차의 원리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배터리 그리고 투하고 모터가 제일 구동이 된 다음에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가져오게 됐을 때 생기는데 그때 에너지가 발생된 양을 보시게 되면요. 고조파라는 전자파들이 많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교류 모터이니까 전자석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때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손실은 아마 여러분이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내가 400km 가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터에 전력하는 공급하는 과정 중에 날아가는 거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건 그 날아가는 에너지 포함해서 같이 쓰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발생돼서 날아가고 있던 게 사실상 열로 변환되던가 아니면 노이즈로 치환돼 갖고 버리고 있는 거를 다시 배터리 돌릴 수 있는 하베스팅 기법을 응용해 봤고요. 그 응용한 걸로 받았더니 이번에 이제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 10% 정도 에너지를 치환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배터리는 직류라는 에너지 파형을 가지고 있죠. 모터리는 교류라는 에너지 파형으로 변질되면서 그때 많은 인버터를 통해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데 극감까지 나와 있는 게 너무나 많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전자파가 노이즈 세져지는 게 안 좋은 거 당연히 아시잖아요. 당연히 사람한테도 안 좋고 전자 제품인 차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차폐를 하고 있는 현실이죠. 뭐 이미 아까 이 현대에서 계시던 분이 있지만 EGMP 시스템이 최대한적으로 효율적으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일체화로 만들고 있는 형도 이 형태랑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자파가 발생되고 있는 걸 막는 건 아니고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했던 것뿐인데 저희는 그때 에너지를 가져와서 충전한다고 하면은 배터리 총 밀도량 대비 약 10% 이렇게 만들면 약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100km 갈 수 있는 차가 110km 갈 수 있는 차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일단은 기술을 개발 마쳤는데 에너지를 변환하는 장치와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치 두 가지를 통해서 성적서를 기반으로 해서 확인을 받고 특허를 내는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품에 들어가서 차량을 개조하고 있는 게 저희 에너시프트라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저희 아이템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에서 필요한 양치가 많아 있는데 저희가 전자석 가지고 에너지를 유도하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CCTV에다가도 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꼭 한 곳에 포인트만 있는 것만 아니고 케이블에 있는 데서 에너지를 유도한 다음에 CCTV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장치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양의 AI들이 썩었고 통신 명제 서버로 보완하고 있는데 이 보완하고 있는 게 카메라 대수만 늘어난다고 하면은 저희가 국방 경계선에 맞춰진 범위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침투하는 게 적어도 땅으로 통해서 오는 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한번 똑같은 비율의 전쟁을 했을 때는 기준으로 한번 받아봤는데 기준적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전쟁으로 기준했을 때 상대방은 통신망도 시작해서 에너지가 제일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겁니다. 근데 똑같은 에너지 기준을 봤을 때 이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줄어드는 양이 달라지겠죠. 저희가 쓴다고 했을 때 모터가 들어가는 별승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꼭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앞에 있는 발표하신 분들께서 보면은 서브부터해서 엄청난 양의 전기량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력 소모량이 달라질 건데 이 전력 소모량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공급할 수 있는 한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쓰는 양이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저희는 여기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기는 전쟁을 하자. 이렇게 이기는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 원래 이 컨퍼런스에 맞춰진 사상자가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개념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AI 통해서 전력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상시 전력과 비상시 전력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전력량이 기술이 고도하게 따라서 정말 늘어나고 있어요.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화석연료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나와 있는데 지금 단순히 해외에서 나는 전쟁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해외 전쟁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타격하는 곳은 발전소였습니다. 발전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이 안 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전력량 소비가 달라진 걸 기준에 따라서 제품들이 어떻게 나오는데 기준에 맞춰진 게 다르기 때문에 큰 용량이 아니어도 작은 용량부터 누적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 다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나와 있던 게 정말 큰 전력량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라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26년부터 시작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쓰는데 이걸 50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만 돌려봐도 그 사이에 25년 사이에 두 배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사일도 중요하고 핵도 중요하고 남아의 상태에서 정말 쓰는 게 많겠지만 그 전에 고지전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맞춰지고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가기 위해서라면은 에너지는 필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아이템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단순하게 이런 여러 가지 정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터가 들어가고 있는 UAM 드론에다가 저희 아이템을 연결을 시킨 다음에 비행거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할 수 있는 작전 지역이 달라질 겁니다. 또 잠수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잠수함이 평균 20일 정도 잠수를 하고 있는데 모터를 써오고 당연히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터 쓸 때 저희 아이템이 똑같이 해서 21일이냐 22일이냐 잠수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장군님들 하시고 있는 작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거고 걔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저희는 계속 고조파에 관련된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조파에 관련된 나와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건지 그리고 일반 상시 전원에서도 유도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다고 하면은 모터에서 약 전기 모터를 쓰고 있는 120kW급 약 적어서 50kW급부터는 충분히 에너지 효율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범위마다 다르고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5%부터 최대 13%까지는 저희가 유도해서 여러분이 전쟁을 할 수 있게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뭐 ADD에서 기본적인 나와 있는 상황이죠. 저희도 IoT 기준에 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보시면 이 IoT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은 에너지였습니다. 저희 덕엄은
에너지를 통해 갖고 여러분의 전쟁을 유리할 수 있게 싸움하고 병사들이 더욱더 다치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